네, 제 2강에서는 원엠2엠 애플리케이션 개발 절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강에서 기본적인 원엠2엠의 표준 규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기술 문서들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강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엠2엠 아키텍처 참조 모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 강에서는 이제 유스 케이스를 하나 설정할 겁니다. 그 유스 케이스에 맞게 우리가 원엠2엠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도출해내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케이스로는 우리가 원격 조명 제어하는 것을 가정을 할 거고요. 이 원격 조명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원엠2엠 아키텍처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조명 제어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원세종 군이 있고요. 항상 귀가 후에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불을 일일이 켜고 취침 전에는 다시 모든 실내 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꺼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엠2엠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 조명 제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집안의 모든 조명들을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유스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원엠2엠 규격에 맞게 구현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요구 사항들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집에 배치되어 있고요. 홈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무선 접근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엠2엠 플랫폼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게이트웨이는 조명을 검색을 해서 이를 자기 자신의 연결을 하고요. 조명과 원엠2엠 서비스 플랫폼 사이의 조명의 최신 상태를 교환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원엠2엠 서비스 플랫폼과 조명 사이에 위치해서 통신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원엠2엠 서비스 플랫폼은 이런 조명이라든가 게이트웨이 등등을 등록하고 이제 검색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만약에 조명들을 이제 그룹 관리를 하게 되면 그룹을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알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통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당연히 내장되어 있겠죠. 내장되어 있어야 되고 홈 게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조명 기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명 상태를 변경시키는 명령어를 전송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즉 조명을 켜거나 끄는 온오프 메시지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추가로 조명의 이제 조도 같은 것에 대한 변경 기능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검색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사항들이 이 정도로 도출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앞서 설명드린 원격 조명 제어 유즈 케이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원엠2엠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덱 내에 있는 라이트 2개가 있죠. 조명이 2개가 있습니다. 1과 2가 있고요. 이것은 아키텍처 상에서 ADNA
1, ADN A2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홈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MNCSE와 연결된 MNA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원엠템 서비스 플랫폼은 인프라노드 CSE, INCSE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노드와 연결된 AE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덱네가 되겠고요. 여기는 원격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AE와 그리고 CSE 간에는 MCA라는 참조 포인트를 가지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DN A2도 AE와 MNCSE 간에 MCA라는 참조 포인트를 가지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MNAE와 MNCS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CA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NCSE와 인프라노드 CSE 같은 경우에는 MCC라는 참조 포인트를 가지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노드 CSE는 인프라노드 A와 MCA를 가지고 CSE와 A 간의 연결이기 때문에 MCA를 가지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DN-A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조명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조명을 온 시키거나 오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ADN-A2도 마찬가지로 조명 2번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고요. 이걸 가지고 조명을 온오프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N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걸 가지고 온앰플 서비스 플랫폼인 INCSE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ADN-A, 즉 라이트 1, 2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이런 패스를 통해서 제어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NA 같은 경우에는 홈 게이트웨이 MNCS에 내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룹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주로 그룹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자, 아키텍처 설계가 끝나게 되면 기능 설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능 설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등록 과정인데요.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M2M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A나 또는 CS를 등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등록을 요청하는 쪽과 등록을 이제 수용하는 쪽, 등록을 해주는 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ADN-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그냥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센서나 뭐 액추에이터 같은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게이트웨이나 직접적으로 이제 서버,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N-A를 MNCSE나 INCS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ASN-A 같은 경우에는 좀 더 ADN-A보다는 좀 더 똑똑한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CSE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N-A 같은 경우에는 ASN CS에다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MNA도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웨이가 똑똑한 디바이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MNCSE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INA 같은 경우에도 얘는 INCSE에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A를 CSE에 이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CSE를 또 CSE에도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SN CSE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MNCSE 또는 INCSE, 서버 쪽에 해당하는 INCSE에 등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MNCSE 같은 경우는 또 다른 MNCSE에 등록을 하거나 서버 쪽에 해당하는 INCSE에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기능이 이제 구독 기능이 되겠는데요. 아까 A에 해당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가 교환이 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고요. 자, CSE 내부에 많은 데이터나 서비스가 리소스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CSE에. 이것을 쓰려면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러한 리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CSE 내부에 있는 특정 리소스에 관심이 있어서 이 리소스의 상태가 변경이 될 경우에 자동으로 변경된 정보를 알림을 받고 싶을 때 CSE가 제공하는 구독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구독 기능에 필요한 주요 이제 속성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벤트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런 속성들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룹 관리 기능은 그룹 멤버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 이상의 리소스에 대해서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유즈 케이스를 보면 라이트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룹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라이트가 그룹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조명을 끈다거나 킨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룹 멤버의 접근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멤버 리소스들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그룹 리소스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룹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멤버 목록, 그룹 요청을 전송하는 가상 리소스로 구성이 되고요. 요청자는 우선 그룹 멤버 리소스의 목록, 그룹 속성을 명시해가지고 그룹 리소스 생성을 요청을 하면 되고요. 그룹 리소스가 생성이 되면 가상 리소스, 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가상 리소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생성, 획득, 갱신, 삭제, 알림 요청을 전송하면 이 그룹을 가지고 있는 CSE가 이 요청에 해당하는 모든 멤버 리소스에 대해서 정보를 전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룹 리소스의 자식 리소스와 이제 속성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룹 멤버 수라든지 최대 멤버 수 같은 것들을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색 기능인데요. 검색 기능 또는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특정 CSE가 가진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ONMTM은 리소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리소스로 형상화하고 있어서 특정 서비스를 발견하는 동작은 결국에는 해당 리소스를 검색하는 동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청자는 특정 리소스를 검색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를 해서요. 요청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요. 수신자는 조건에 맞는 리소스를 자신이 가진 리소스 중에서 이제 검사해서 해당 리소스의 목록을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소스를 요청하는 리퀘스트 메시지가 날아갈 수 있는데요. FR이라는 게 from입니다. A1에서 즉 라이트 1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내냐면 to MNCSE 밑에 MNCSE 아래에 room 아래에
write라는 것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write 하부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검색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저 operation 같은 경우는 검색 기능, discovery 같은 경우는 retrieve라는 명령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터 크라이테리아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이제 걸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필터 유시지로는 디스커버리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리소스 타입으로는 컨텐트 인스턴스를 찾아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도 걸 수가 있습니다. 요 기간 이후에 생성된 애들을 찾아달라는 거,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찾는 개수를 10개로 한정 지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퀘스트가 가게 되면 이것을 받은 CSE가 해당하는 리소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2강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원M2M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봤고요. 각각의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고, 그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그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거는 규격이라든가 개발자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